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가격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만들까 얼마만큼 가격이 결정하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만들어라. 가격을 보면 된다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부족하다. 떨어지면 너무 많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움직이면 되는 거고, 생산 방법 어떻게 생산할까?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가격을 봐라. 임금이 너무 비싸지면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자본을 많이 쓰면 되는 거고, 자, 이자가 자꾸 비싸지면 자본 가격이 이자야.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고.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이자, 자본을 자꾸 쓰면 이자가 올라가. 그러면 싸게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노동을 많이 써야 되겠지. 그래서 노동집약적으로 생산할 거냐, 자본집약적으로 생산할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다가 맡기면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되기는 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이제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한계와 보완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제의 문제점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의 한계점. 시장의 역기는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게 시장의 한계야. 시장은 뭐야? 개인의 수요 공급자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 자유경쟁에 맡겨버리는 거. 이걸 시장이라고 그러지. 뭐가 문제냐? 세 가지야. 빈부격차가 심하대. 자유경쟁하다 보면 능력 있는 자가 다 물건을 사재기죠.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시장 실패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형평성이 깨지는 걸 얘기해요. 교과서에 나오지만 형평성이 깨지는 걸 말하는 거고, 요거는 효율성이 깨지는 경우예요. 원래 시장 경제는 효율성이 달성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건데, 자유 경쟁하다 보면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때도 있어. 그런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해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안 된다는 얘기죠. 경기변동이라는 건 경제가 아주 불안정하게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지. 안정적으로 안 나가고.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세 가지 한계입니다. 빈부격차, 시장 실패, 경기변동. 앞에서 한번 한 거 생각나지, 그지? 예? 빈부격차, 시장 실패, 경기변동. 시작. 빈부격차, 시장 실패, 경기변동. 다시 한번 시작. 그래. 그렇게 시장경제 문제점이 세 가지가 착 나와야 돼. 그럼 이제 정부가 정책을 세우겠죠. 무슨 정책을 세우겠어요? 소득이 불균형하게 분배돼. 예?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분배는 어떻게 일어나냐? 생산에 기여하면은 분배를 해주는데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면은 노동이 많이 기여했느냐, 자본이 많이 기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노동이 많이 기여했느냐, 그러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줄 거고, 자본이 많이 기여했느냐, 그러면 자본가에게 이자라는 형태로 많이 주겠지.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노동을 가지고 생산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지만 자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서 생산하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면서 노동이 생산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자본이나 이런 것이 기여하는 게 더 커서 결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본가에게 많은 것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노동자들도 열심히 기술 개발해가지고 무슨 기술이 뛰어난 그런 노동자는 많이 받아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노동자는 참 받아가기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보다 선진국이다 그래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을 향해서 나가니 이런 얘기 하지만 아직도 한 달에 1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 시장에 맡기다 보면은 결국은 질 좋고 그런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배를 많이 받는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야. 내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생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분배받는 몫이 작아지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참 비관하고 그냥
막가파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소득을 다시 분배하자. 이게 재분배 정책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 안 한다. 그거 2번이 나오지. 정부의 경제적 역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이제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일단 1번의 뒤에다 쓰세요. 빈입금 부입부 형평성자 뒤에다가 소득 재분배 정책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이제 2번은 자유경쟁에 맡기다 보면은 효율성이 깨지는 경우야. 최소비용 최대효과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그래. 자, 시장실패 뭐라고요? 자유경쟁에다가 맡기면은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최소비용이 달성이 안 되고 최대 효과가 달성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경쟁하다 보면 누구나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추구하니까 효율성이 달성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달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걸 시장실패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딱 개입해가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거야.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면 시장 실패를 해결하자.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게 만들자. 이 최적이란 말 대신에 효율적이란 말하고 바꿔도 괜찮은 거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자. 다시 말하면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달성하자.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형평성이 깨졌다. 빈부격차. 해결하자. 형평성을 추구하자. 소득 재분배 정책. 효율성이 깨진다. 자유경쟁에 맡기면 시장 실패.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키우자. 효율성을 추구하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자. 배분은 사용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자. 그 다음에 경기변동. 경제가 불안하게 움직인다. 경제를 안정시켜주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경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지?